이제는요, 선생님이 명제에 대한 얘기들 좀 더 우리가 수학적인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뭐를 배웠냐면 조건이라는 것을 하나 배웠어요. 조건이 뭐였습니까? 조건이 뭐예요? x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달라지는 것을 조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건은 명제예요, 아니에요? 명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조건 x제곱은 1. 이거 명제예요? 명제 아니라고요. 만약에 x가 1이면 참이지만 x가 2면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x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조건을요, 두 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x제곱은 1이라는 조건 하나랑 x는 1.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느낌으로 x는 1이잖아요 라고 하겠지만 x가 1이면 참이지만 x가 2면 뭐예요? 거짓이에요. 2는 1 안 되잖아요. 자, 이런 애들을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 조건 두 개를 합체하는 거야. 그래서 x제곱은 1, 2면 x는 1, 2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조건이 두 개가 합체돼서 얘가 뭘로 변신하냐면 명제로 변신하는 거야. 명제로 변신해버렸어요. 진짜 이거 명제인가? 이거는요, 참 거짓을 판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볼래요? x제곱이 1이다? 그러면 x는 뭐가 되죠? 1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x가 1이면 참이지만 x가 마이너스 1이면 이거 뭐예요? 거짓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되는 거 하나라도 있어. 그럼 우리는 그 명제를 뭐라 그래요?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조건 두 개를 합체하고 나면 얘는 뭐가 돼요? 명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자, 이번에는 x는 1이면 x제곱은 1이다. 이것도 명제죠. 조건 두 개를 합체시켰어요. 그런데 볼게요. x가 1이잖아요. 그러면 1 대입해 보세요. 1의 제곱은 1 돼요? 이거는 뭐가 되죠? 참인 명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명제를 살펴볼 건데 뭐뭐이면 뭐뭐이다. 즉, 조건을 두 개를 가지고 올 거예요. 우리가 원래 보통 조건을 P라고 나타내잖아요. 그러면은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하니까 다른 조건 하나를 Q라고 나타낼게요. 그래서 조건 두 개를 합체시켜 P이면 Q이다. 이렇게 만들어서 새로운 어떤 명제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P이면 Q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P이면 Q이다.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제 명제가 생긴 거야. 명제가 생겼으면 이 명제에 뭐가 필요해요? 참인지 거짓인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명제의 참과 거짓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살펴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지금부터 할 예정이에요. 자, 그 전에요. 여러분 느낌에도 P이면 Q이다잖아요. 그러니까 P도 Q도 다 조건이에요. 그런데 앞에 있는 조건과 뒤에 있는 조건에 이름을 붙여주고 싶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P이면의 이 P를 가정이라고 해요. 뭐라고 가정하면 Q이다. 결론을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Q를 뭐라 그러냐면 결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정이면 결론이 나오는 이런 모양을 우리가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명제의 참 거짓을 살펴보려고 좀 고민을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조건이라는 걸 배울 때 어떤 조건 P에 대해서 우리가 이 조건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뭐가 중요해요? x제곱은 1이라는 조건이 나왔어. 그럼 나 뭐 하고 싶어요? 막 이거 x 구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x들을 모아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진리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x제곱은 1을 만족하는 x는 뭐가 있었어요? 아까도 1 또는 마이너스 1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리집합 입장에서 생각하면 얘는 마이너스 1과 1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x제곱은 1의 진리집합이에요. 그리고 x는 1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x는 뭐밖에 없어요? 1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둘과의 관계를 봤더니만 마이너스 1,1이 1의 부분집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거짓이라고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볼래요? x는 1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1이고요. 얘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과 1이 되죠. 그러면
부분집합을 만족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뭐가 된 거야? 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잘 기억하세요. 어떤 명제 P이면 Q이다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참이 되고 싶어. 참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싶으면 P의 진리집합, 대문자 P라고 할게요. Q의 진리집합, 대문자 Q라고 하면 P가 Q의 부분집합일 때 우리는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신다면 몇 가지 좀 더 살펴보면서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 P에 대해서요. P가 X는 6의 약수예요. 이다. 그 다음에 Q라는 조건에 대해서 X는 12의 약수이다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볼게요. X가 만약에 10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거짓이지만 X가 2면 이건 참이에요. 그래서 얘는 조건입니다. 자, Q라는 조건에 대해서도 조건인지 확인해 볼게요. 자, X가요 10의 약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X가 뭐 해볼까? 13이라고 해볼까요? 13은 10의 약수이다. 아니죠. 그죠? 그런데 X가 만약에 6이야. 그럼 6은 12의 약수 맞죠?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 두 개를 뭐 하자고? 합차하자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P이면 Q이다 라고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명제는 뭐가 되냐면 X가 6의 약수이면 X는 12의 약수이다 라고 만들어 놓으면 이게 바로 뭐예요? 명제 P이면 Q이다의 꼴로 변신한 거죠. 됐죠? 자, 그랬을 때 얘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결해 볼게요. 6의 약수가 뭐가 있습니까? 1, 2, 3, 6이 있어요. 1, 2, 3, 6이면 이 1, 2, 3, 6은 12의 약수가 됩니까? 네, 1은 12의 약수예요. 2도 12의 약수예요. 3도 12의 약수고 6도 12의 약수예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한다? 참인 명제예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배웠잖아요. 뭐를? 진리집합 관계를. 그래서 1, 2, 3, 6. 즉, 이 조건을 만족하는 x의 값들을 다 모아놔.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진리집합으로 1, 2, 3, 6이에요. 그리고 12의 약수도 진리집합 쓸 수 있죠. 12의 약수는 1, 2, 3, 4, 6, 12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름 붙여서 대문자 P라고 하고 얘를 이름 붙여서 대문자 Q라고 하면 P가 Q의 뭐예요? 부분집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참이다라고 얘기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어떤 조건 두 개가 합체된 이런 명제를 봤을 때, 즉 P이면 Q이다라는 꼴의 명제를 봤을 때 잘 모르겠어. 그럼 뭐를 생각하자? 진리집합을 생각하자. 진리집합을 생각해서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그 명제는 뭐다? 참이다라고 얘기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이번에는 조건이잖아, 둘 다. 두 개를 바꿔볼게요. Q이면 P이다의 모양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P이면 Q이다. 즉, X가 12의 약수이면 X는 6의 약수이다 라고 바꿔볼게요. 그럼 여러분 봐요. 12의 약수가 뭐가 있냐면 1, 2, 3, 4, 6, 12가 있는데 얘네가 6의 약수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 4. 4는 6의 약수입니까? 안 되잖아요. 그쵸? 따라서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얘는 선생님 이거 거짓이에요. 거짓. 거짓인데 수학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라도 안 되면 거짓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봤어요. 1은 실제로 6의 약수 돼요. 2도 실제로 6의 약수가 되고 3도 6의 약수가 되는데 4나 12 때문에 얘는 거짓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봐요. 진리집합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얘를 P라고 하고요. 6의 약수를 1, 2, 3, 6이라고 했을 때 얘는 Q죠. 얘를 대문자 Q라고 하고요. 얘를 대문자 P라고 했을 때 Q가 P의 부분집합입니까? 안 된다고요. 그러면 거짓인데 그때 부분집합이 안 되게끔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누구였냐면 4랑 12와 같은 아이들 있죠. 얘는 이 명제를 거짓이 되게끔 한 아이들이에요. 거짓임을 보여주는 예라고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름 붙여서 뭐라 그러냐면 발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선생님 발레를 진짜 좋아하지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기역, 니은, 디귿이 있는 문제들을 이제 만나게 될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합답형 문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합답형 문항을 보면은 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아니면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합답형 문항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있는데 이미 한 문제 안에 세 문제 있는 것도 좀 싫잖아요. 그치? 우리는 하나만 풀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거를 틀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틀렸는지 맞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답지를 뒤로 딱 하잖아요. 그러면 거짓 한 다음에 발예, 뭐, 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럼 학생들 굉장히 당황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안 되는 이유를 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나중에 문제를 공부하면서 뒤에 갔는데 그냥 발레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왜 발레인지를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해요. 나중에 선생님 문제 보면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명제가 있는데 그 명제가 거짓이 되게 하는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발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이름들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나중에 아 이게 발레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 얘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P라는 조건이 있어서요. 얘는 X의 절대값이 2라고 했어요. 그리고 Q라는 조건이 있어서 그냥 X는 2래요. 그러면 우리 첫 번째 P이면 Q이다 라는 모양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즉 X의 절대값이 2이면 X는 2이다. 명제로 변신했어요. 근데 이것을 만족하는 X는 뭐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2와 2가 있고요. 얘는 뭐가 있어요? 2가 있단 말이에요. 즉 2일 때는 맞지만 마이너스 2일 때 X는 2라고 말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진리집합 입장에서 살펴봐도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거짓이에요. 또 발레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2일 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2라는 발레가 생겼기 때문에 거짓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꿔볼게요. Q이면 P이다 라는 명제로 변신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X는 2이면 X의 절대값은 2이다. 이렇게 변신했어요. X가 2래요. 그럼 2의 절대값 2 맞죠? 이거는 참이에요, 참. 자, 진리집합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게요. 2라는 진리집합이 마이너스 2와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뭐라 그런다? 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참 거짓 살펴봤고요. 그리고 진리집합과의 관계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머리 잠궈 보겠습니다. X는 6의 배수이다. 그리고 X는 3의 배수이다 라는 게 나왔습니다. 물론 전체 집합은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입니다. 그러면 6의 배수는 뭐가 있어요? 6이 있고요. 그 다음 3의 배수는 뭐가 있죠? 3, 6, 9가 있어요. 6은 3, 6, 9의 부분집합이죠. 따라서 얘는 뭐가 된다? 참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게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아니더라도 X가 6의 배수면 걔네들은 다 3의 배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참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잘 봐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P와 Q의 자리를 바꿔서 X가 3의 배수이면 X는 6의 배수이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 되겠죠. 즉 3, 6, 9가 얼마? 6만 있는 것에 부분집합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따라서 이때는 뭐가 된다? 거짓이 되는 거고요. 이때 발례는 3과 9와 같은 것들이 되겠죠. 이거는 꼭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에서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수에 대해서도 성립하는 명제라는 거. 그래서 참 거짓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어떤 명제를 배웠냐면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를 하나 배웠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하면서 계속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저게 자리를 바꿔도 명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X가 뭐 6의 배수이면 X는 12의 X가 6의 배수이면 X는 3의 배수이다. 그럼 거꾸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X가 3의 배수이면 X는 6의 배수이다. 이렇게 거꾸로 했단 말이야. 즉 가정과 결론을 바꾸어도 새로운 명제가 되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다라고 해요. 어떤 명제의 뭐다? 여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역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역을 나타내면 얘는 Q이면 P이다라고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따가 얘는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명제를 하나 더 생각합니다. 어떤 명제에 대해서 자리도 바꿀 수 있지만 우리가 뭐도 배웠냐면 조건이 있으면 걔를 부정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명제를 하나 더 만들어낼 수 있냐면 대우 명제를 하나 더 만들어낼 수 있어요. 걔 이름을 대우라고 하는데요. 얘는 뭐냐면 자리도 바꾸고 둘 다 부정해 주는 거야. 따라서 P이면 Q이다 자리 바꾸면 뭐예요? Q이면 P이다잖아요. 여기다 부정을 해주면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라고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어떤 명제의 대우 명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선생님 지금 이렇게 썼잖아요.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요. 잘 볼래요?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를 얘를 다시 대우를 하는 거야. 그럼 우선 자리 바꾸죠. 뭐가 되죠?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가 되겠죠. 맞아요? 얘를 다시 부정하면 P가 아닌 것이 아니면 Q가 아닌 것이 아니다. 즉 P이면 Q이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P이면 Q이다와 not Q이면 not P이다라고 표현해요.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는 서로 무슨 관계다? 대우 관계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Q이면 P이다를 대우를 쓰면 어떻게 될까? Q이면 P이다의 대우는 뭐가 될까? 자리도 바꾸고 부정하라 그랬으니까 뭐가 돼요?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 라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아요? 지금 너무 내려서 썼다. 옆에다가 써드릴게요.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자,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 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 볼래요? 얘랑 얘랑 보세요. 비교. 얘랑 얘랑 비교하면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죠. 그런데 얘는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죠. 따라서 얘네 둘도 서로 무슨 관계냐면 역인 관계예요. 마찬가지예요. Q이면 P이다잖아요. 이걸 역을 하면 뭐가 돼요? P이면 Q이다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관계 자체를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만 알면 돼요.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꾸는 걸 역, 자리도 바꾸고 각각을 모두 부정하는 것을 대우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밑에다가 x는 2이면 x제곱은 4이다. 그럼 얘의 역은 뭐가 될까요? x제곱은 4이면 x는 2이다. 이렇게 해주면 이게 역이고요. x는 2이면 x제곱은 4이다의 대우는 뭐가 될까? 자리도 바꾸고 부정해야 되죠. 즉 x제곱이 4가 아니면 x는 2가 아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 얘를 역을 해볼까요? 그럼 뭐가 될까요? x는 2가 아니면 x제곱은 4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얘를 대우해볼까? 그럼 x제곱은 4이면 x는 2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는 방법 자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아셨습니다. 자, 명제에서요. 우리가 역과 대우라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어떤 명제,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으면 우리가 중요한 건 뭐라 그랬냐면 명제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참 거짓이에요. 참 거짓. 그죠? 자, 그러면 이 명제가 참이 되고 싶어. 그러려면 우리 진리집합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P는 Q에 뭐가 된다? 부분집합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선생님이 집합할 때 진짜 많이 강조했던 게 하나 있어요. 부분집합의 여러 가지 표현들. 부분집합의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 여집합에 대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여집합에 대한 표현이 뭐였냐면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했어요. 어떤 명제가 참이면 P가 Q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면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면 Q의 여집합에 대한 조건은 뭐죠? Q가 아니다죠. 즉 Q가 아니면 Q가 아닌 것이 P가 아닌 것의 뭐예요? 부분집합이니까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도 뭐가 될까요? 자동으로 참이 될 거라고요. 써놓고 보니까 뭐예요?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이거는 어떤 명제의 무슨 명제입니까? 대우 명제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완전 절친이에요. 완전 함께 같이 다녀요.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의 대우 명제인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도 참이 돼요. 어떤 대우 명제가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가 참이잖아요. 그럼 원래 명제 P면 Q이다도 참이에요. 왜?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배웠는데 뭐 배웠어요? 역을 배웠어요. 역은 P면 Q이다의 역은 뭐죠? Q이면 P이다잖아요. 이것은 관련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명제가 참일 때 역이 참일 때도 있고요. 명제가 거짓일 때 역이 참일 때도 있고요. 명제가 참일 때 역이 거짓일 때도 있어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얘랑 관련성이 없어요. 관련성이 없고 명제와 대우는 완전 절친.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참이에요.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고요. 대우가 거짓이면 명제도 거짓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떤 명제를 봤는데 얘가 참거짓을 구별하기가 힘들어. 그러면 그것의 대우 명제의 참거짓을 확인해가지고 원래 명제도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거, 역은요 관련성이 없다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x는 1이면 x제곱은 1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요. 그러면 진리집합 입장에서 생각하면 1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1과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잖아요. 따라서 이 명제는 뭐가 돼요? 참인 명제가 돼요. 참인 명제가 되는데 얘의 역은 뭐가 되죠? x제곱은 1이면 x는 1이다잖아요. 자, 얘는 어떻게 돼요? x제곱은 1이다. 진리집합은 이렇게 되고요. x는 1이다. 진리집합 이렇게 돼서 부분집합이 되지 않아요. 따라서 명제가 참인데요. 역은 뭐가 됩니까? 거짓이 되죠. 그래서 어떤 명제와 그 역은 관련성이 없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대신에 명제와 대우는 참 거짓이 뭐한다? 일치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